네, 번역가로 데뷔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데 번역가로 살아가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 일감을 꾸준히 받는 게 어렵고, 그리고 내 생활을 영위하고도 남을 만큼 번역 일감을 그렇게 충분히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번역가님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가의 생명과 직결되고 생명력과 연결되는 전문 분야는 번역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가 되는데요. 이런 소식을 제가 여러 번 SNS에서 전달을 하다 보니 초보 번역가님들 또는 번역가 지망생님들께서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초보인데 아직 내가 번역 품질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번역 품질이 아직 온전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데 전문 분야에 먼저 접근을 하면 앞으로 내가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번역 품질도 잡을 수 없고 전문 분야로 접근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0.5kg의 아령을 들고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해야지 점점점 무게를 늘려나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처음부터 내가 100kg, 80kg 이걸 들겠다라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 그냥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초보 번역가님 또는 번역가 지망생님들은 번역 품질을 먼저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하셔야 되고, 내가 번역 품질을 온전하게 만들고 번역 일감을 이제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번역 일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주체가 안 돼. 그때 바로 전문 분야에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시고 몸값을 올려야 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전문 분야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주제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내가 앞으로 파야 될까? 이 부분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일감을 꾸준히 받고 있는 번역가의 경우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PM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분야로 대량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아. 향후 몇 년간. 근데 너 여기 투입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인데 혹시 관심 있어? 번역할 수 있겠어? 이렇게 실무에 있는 번역가라면 이러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신 분이라면 링크드인 같은 곳에 들어가시면 이 번역가를 구한다는 구인 공고가 계속 뜨잖아요. 그 구인 공고, 지난 구인 공고, 최근 구인 공고 모두 다 한번 쓱 훑어보면서 꾸준히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와 공통 키워드를 한번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공통 키워드, 자꾸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는가, 그 주제로 수요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수요가 있다는 거를 내가 먼저 수집을 해놓고, 그 와중에 나랑 가장 잘 맞는 거, 내가 가장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주제를 나중에 선택해야 되겠죠. 먼저 수집을 합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에 보면 업계 선배님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업계 선배님들이라 함은 통번역 업계에서 뭐 2, 30년 정도 되신 교수님이라든지 정말 베테랑이신 그런 분들이 운영하시는 채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교수님이시다 보면 제자들도 있겠고 인맥이 넓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지금 실무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인터뷰하거나 요즘 잘 나가는 누군가를 이렇게 섭외해서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요즘 어떤 주제로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주제가 요즘 뜬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요즘 그 주제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가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이쪽에 인력이 부족하지만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듯 그런 키워드 단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찾은 그 키워드가 혹시 정부에서 그 키워드와 관련한 어떤 발표를 한 건 없는지를 검색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대량 프로젝트를 받을 때 뭐 대기업에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프로젝트 그런 기간을 가지고 번역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기업에서 그 정도 일감을 줘도 양이 상당한데
정부에서 정부 규모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좀 더 심화시킬 겁니다. 이 주제에 관련돼서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을 발전시킬 거예요. 투자도 많이 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치면 그 주제는 우리가 쉽게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게 반드시 겹칠이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검색을 해봤더니 정부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를 냈어,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네 라는 게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 주제는 그냥 쉽게 무시할 만한 주제는 아니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자꾸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수집을 해놓습니다. 메모장이라든지 워드나 엑셀에 쭉 키워드를 쭉 적어 놓으세요. 계속 수집하세요. 계속 수집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알게 된 주제가 만약에 탄소 중립이라면 이 탄소 중립 오케이, 그럼 이 주제를 한번 파볼까? 내가 이 정도의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탄소 중립 여기에 어떤 주제가 오든 마찬가지입니다. ESG 경영이 오던지 아니면 뭐 수소 에너지가 오던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그런 요즘 에너지 관련해서 요즘 뜨는 주제인데 전문가는 없고 일감은 넘친다는 그 주제를 내가 만약에 찾았다면 그 주제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접근해야 되는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찾은 이 주제에 근간이 되거나 그것의 기초가 되는 주제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수소에너지다. 그럼 수소에너지? 요즘 수소에너지가 어쨌다는 거지? 그럼 그 수소에너지에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기사가 뜨는데요. 수소에너지에서 요즘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핵심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것의 근간이 되는, 이것의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키워드 주제가 뭐지? 그러니까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술 번역가가 하는 일이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주제를 탁 던져줘서 어떤 전문 주제가 들어가 있는 그 문서를 탁 던져주면 우리가 그 주제로 공부를 한 다음 그 내용을 번역하게 되죠. 그게 기술 번역가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작업을 미리 하는 거예요. 고객이 나한테 일감을 주기 전이지만 앞으로 수요가 있을 분야라고 예상이 되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꾸준히 어필한다면 이 정부가 발표했고 앞으로 기술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 단계에 가서 고객들이 번역가들을 찾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나라는 사람을 찾아낸다면 나는 벌써 1, 2년 전부터 그것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뭐 어떤 그 전문성을 쌓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고객이 이 사람을 고용할 때 고민을 할까요? 저 같으면 바로 연락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찾았다라면 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탄소 중립이라고 검색을 하면 탄소 중립의 어떤 개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아요. 검색을 하다 보면 탄소 중립이라고 내가 쳤지만 얘랑 자꾸 따라붙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 정부는 어쩌고 저쩌고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니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전 세계가 어쩌고 저쩌고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수집해 놓습니다. 메모장이던 워드 파일이던 엑셀 파일에 키워드를 쭉 정리해놔요. 이 중에 계속 반복되고 자꾸 등장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주제 접근하면 재밌겠다 싶은 그 주제를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각각을 한다고 해도. 제가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좀 더 심화된 단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을 좀 큰 그림으로 2023년, 2022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최소 향후 10년간 앞으로 그 주제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정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발표한 그 내용에 필요로 되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앞으로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10대 10가지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습니다 라는 뭐 그런 보고서라든지 그런 발표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번역가 입장에서 그럼 내가 이걸 활용해서 어떤 주제로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떤 주제가 앞으로 좀 쓸모가 있을까? 라는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어요. 틈새 시장 공략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더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이 번역 일감이 없어서 마음고생하는 번역가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3년차가 넘었는데도 일감이 꾸준하지 않거나 일감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나 이제 전문 분야를 개발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번역을 해봤고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해서 그 주제의 전문성을 쌓아서 번역을 해본,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돌려보신 그런 분들이 이 틈새 시장 공략의 강의를 확인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적용해서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경력 한 3년 정도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번역은 꾸준히 아주 작은 분량씩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확인하시면 향후 내가 미래 먹거리로 어떤 주제를 삼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시간을 내서 투자할 공부 주제는 뭐겠구나 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찾아서 적용하시기 좋은 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남겨놓은 링크 확인하시고요. 더 궁금한 내용도 댓글로 알려주세요.